처음부터 시집 근처에 신혼집을 얻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는 턱 밑에 사는 아들을 심심하면 불러서 보챘다. 의존하려고만 드는 시부모가 은택은 부담스러웠다. 시어머니 옆에는 시아버지가 있었다. 은택의 남편 외에도 아들들과 딸들이 여럿 있었다. 다 큰 자식을 놓아주지 못하고 곁에 붙들어 두려고만 하는 부모의 아수룩함을 그는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제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채 그는 헤매고 있었다. 자신들만 받들라는 시부모와 마디마다 아우성인 그의 형제들은 애초부터 멀리 했어야 할 대상들이었다. 시아버지의 회갑잔치가 끝나자 은택은 이제 시집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집 식구들의 간섭 때문에 어쩌면 남편과 헤어져야 될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이 밀려왔다. 은택은 옆 도시로 이사를 계획했다. 그곳에 작은 집을 얻어놓고서 이사 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이사를 하기 전 은택은 용연네를 찾아갔다. 그 사이 여러 번 용연네가 호출을 했으나 가지 못하다가 마지막으로 그 위신을 세워주고 떠나려고 찾아간 것이었다. 은택을 본 용연네는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젊은 나이에 고속 승진을 한 작은 딸의 남편이 출세 가도를 달랠 것이라며 연설이 늘어졌다. 용연네는 사위의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에 은택이 오지 않았음을 타박했다. 최 과장에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어라. 집안의 큰 행사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네가 최 과장에게 죄송하지 않냐? 은택은 코웃음이 쳐졌다. 남에게 수없는 상처를 주고도 그는 끄떡없이 살고 있었다. 자기 지은 죄를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다. 사돈 앞에서 얼마나 내 꼴이 민망했던지. 네가 친정에 발을 끊었다는 것을 어찌 알고 너와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대놓고 묻더라. 눈치 빠른 최 과장도 자꾸 물어싸서 내가 최 과장 앞에서 얼마나 낯이 서지 않는 줄 아냐?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따가 최 과장이 오면 죄송하다고 꼭 머리를 숙이고 용서를 빌어라. 그 얼굴이 역겨웠다. 이사를 나가면 용연네를 다시 만나지 않을 생각이었다. 문득 용연네가 은택의 약점이 될 만한 것을 폭로하겠다고 을렀던 일이 생각났다. 은택은 용연네의 농간질이 있기 전에 몇 가지 일들을 남편에게 미리 말해둘 수밖에 없었다. 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일을 얘기해 준 것이었는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무섭게 날뛰었다. 은택에게는 지나간 일일 뿐인 것이 남편에게는 그렇지 않은가 보았다. 하지만 선수치듯 말해두지 않았다면 용연네가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은택과 은택의 남편 사이에 끼어들었을 것이 틀림없었다. 정신병동에서 지냈던 일을 남편이 알고 있다고
은택이 용연내에게 말을 흘려주었다. 그것은 부부 사이에 농간질을 하지 말라는 경고였다. 남편이 알 것은 다 알고 있으니 부부 사이에 함부로 끼어들어 관계를 휘저어 놓을 수 없다는 경계로 여겨준다면 더 좋을 것이었다. 그런데 은택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뜸 용연내가 은택의 남편을 방으로 불러들였다. 제가 병원에 갔던 일을 알게 됐다며? 기왕에 아른 김에 저 애의 정신병을 치료해서 데리고 살아주게 부탁하네. 아, 참, 그리고 얘가 그 전에 남자를 만났었는데 하여튼 다 지난 일이고 살다 보면 결혼 전에 연애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테니 애까지 떼며 헤어지는 일도 수두룩한데 어쨌든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내 말은 병을 고쳐서 시집을 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자네가 정신치료를 잘 해주라는 것이지. 용연내의 말을 들은 은택의 남편은 어리둥절하기만 했다. 정신병을 고쳐서 데리고 살아달라는 데에다 은택이 남자를 만난 과거까지 있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사람을 불러 앉혀놓고 불필요한 말들을 마구 쑤투리는 용연내 앞에 은택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신병을 치료해서 살아달라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예전에 만났던 그 개념 없는 남자에 대한 얘기는 뭐 때문에 흘리나요? 은택이 파드득 흥분을 했다. 은택의 남편이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면 용연내는 더 큰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 놓았을 것이었다. 은택이 중절을 했다는 말까지 꺼냈을 것임이 분명했다. 용연내가 짐짓 침착한 태도로 말을 했다. 넌 옛날부터 속 안에 남겨두는 것이 없질 않냐. 병원에 갔다 온 얘기를 했다기에 그 남자에 대한 얘기도 한 줄 알았지. 이런 식이었다. 그저 심성이 그런 것이라고 여기기에 용연내에게는 모호한 구석이 있었다. 은택은 넌더리가 쳐졌다. 은택의 경멸 어린 눈빛에도 아랑곳 없이 그 순간 용연내는 옛날을 떠올리고 있었다. 남자는 그 즈음 용연내에게 실증을 내는 듯 했다. 두 사람이 함께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남자가 지겹다는 듯 고개를 돌리곤 했다. 용연내는 자신이 남자를 권태롭게 만들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므로 그것을 남자의 기질로 치부했다. 그렇기는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자의 눈에서 헤어짐이 감지되는 것은 어쩌지 못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용연내가 습관적인 말버릇을 쏟아놓기 시작했다. 내가 전부터 너에게 인연을 끊으라고 했지. 그런데 어째서 인연을 끊지 못하고 내 집 주위를 빙빙 돌며 나에게 붙어서 사니? 지금도 봐라. 네 발로 내 집을 찾아왔잖니?
자신은 늘 인연을 끊으라고 말해왔는데 은택이 찰거머리처럼 붙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네 남편에게 내가 해야 될 말을 아직 다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니? 내 입이 사실을 말하는 날엔 너는 남자에게 버림받게 돼 있어. 요은내를 찾아온 것은 마지막 인사를 하려 함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 용연내의 낯을 세워주고 싶었다. 용연내로부터 받았던 상처만 생각했다면 마지막 인사조차 하지 않고 떠났을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말이 없었다. 은택의 남편은 신혼재미 하나 없이 부대끼며 살아온 시간들을 되새김질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를 전담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 이유는 은택이 제 친모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였구나. 제 부모와의 관계가 그러하니 시부모에게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정신과 약까지 먹었던 문제가 많고 부족한 여자를 나는 좋은 여자로 잘못 알아보았구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했던 부모 형제의 말을 새겨듣고 애초에 헤어졌어야 했다. 친정에서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고 자란 여자였다면 정신이 병들 정도로 문제가 많은 여자가 아니었다면 시집의 일을 그토록 내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친모와 사이가 나빠서 그런 것인지 화목이라는 것을 모르는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 불화만을 심어 놓았다.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잘 풀리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부모와 형제는 자주 우려했었다. 은택의 남편은 좀 더 일찍 부모 형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이상한 여자가 들어온 후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나빠졌고 형제 간의 우애가 없어졌다고 말하던 어머니의 말에 진작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을 은택의 남편은 후회하고 있었다.